안녕하세요, 여러분. 6번째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된 국가입니다. 만주의 랴오닝 지방과 한반도 서북부 지방에 있는 군장이 다스리는 부족들이 여럿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들이 뭉치게 되고, 그리고 가장 강한 부족이 여러 부족을 통합하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고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조선의 문화의 위치를 볼게요. 이렇게 고조선의 문화권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고조선 지도에서 보이는 비파형 동검의 분포 위치와 고인돌, 특히 탁자식 고인돌의 분포 위치를 통해서 고조선의 문화권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책은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이 삼국유사에 당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는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당시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 30페이지 아래쪽을 보면 당군 왕검 건국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당군 설화 또는 당군 신화를 검색하면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검색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건국이 되었다고 동국통감이라는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역사책 두 가지를 보죠.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입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역사 이야기에서 이 두 책이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 이 고조선 때 배웠던 책 이름이라는 걸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고조선에서 빠뜨릴 수 없는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이 있습니다.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당군 왕검이 세울 때 이 나라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나라로 세울 거야 라는 뜻을 세운 게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당군 신화를 통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의 나라의 변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는 고조선에서 처음으로 왕이라는 칭호를 시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는 건 고조선의 영향력이 강력해졌다는 걸 말하는데요.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모습이 중국의 나라인 연나라와 대등하게 겨루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발전하고 있던 고조선은 어떤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이 되었다고 했죠? 바로 청동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동기 문화권에 철기를 가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철기를 가지고 있던 위만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위쪽에서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들은 청동기 문화를 무찌르고 철기 문화를 통해 고조선을 차지하게 되죠. 이게 바로 기원전 1904년입니다. 그리고 이 위만 고조선 당시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개 무역을 했다는 점입니다. 고조선의 위쪽에는 중국의 한 나라가 있었고요. 남쪽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진국이라고 해요. 이러한 나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고조선은 여기서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중개 무역으로 이득을 보게 됩니다. 무역을 하면서 얻은 차액을 고조선이 갖게 되고 이득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자 한 나라는 남쪽의 나라와 직접 교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고조선을 계속해서 침략을 해오게 되고 결국 한 나라의 침략으로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은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가 고조선의 역사의 발전 과정을 살펴봤고요. 우리는 이제 팔조법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고조선의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팔조법이라는 것은 고조선을 다루었던, 다스리기 위해 있었던 법 조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3개의 조항만이 전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31페이지 주제탐구 법률로 보는 고조선 사회. 여기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를 받으려면 50전을 내야 한다. 이 세 가지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당시 고조선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위 자료 기억에서 리을까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모습을 각각 이야기해보자고 되어 있죠.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봤죠?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안 된다는 것. 이것도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생명, 이 사람 하나 자체는 노동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한 목숨과 그리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동력에 대한 가치, 그것을 중시했다는 모습을 이 두 가지 조항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도둑질한 자라는 뜻에서는 사유재산을 누군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빼앗아 간 것, 이걸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비로 삼는다. 노비라는 것은 계급사회의 표본입니다. 이 계급사회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고조선의 모습을 유추해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고조선의 팔조법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